이재명 대통령이 조폭 연루설을 처음 제기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조작 방송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 방송 이후 국민의힘에선 공세를 펼쳤고 국정감사장에선 돈뭉치 제보 사진까지 띄웠는데 최근 대법원은 전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때문에 자신이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 몰렸다면서 조작 방송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습니다. 성남시를 둘러싼 조폭 연루설의 화살은 코마트레이드와 수차례 업무 협약을 맺어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로 향했습니다. 방송 직후 국민의힘과 성남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이던 장영하 변호사는 적극 공세를 펼쳤습니다. 최근 한 방송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폭 연루설이 보도되어서 엄청난 국민적 충격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3년 뒤엔 국정감사장에서 돈다발 사진까지 띄우며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몰아붙였습니다. 본인하고 친구가 직접 이 이사에게 돈을 전달했다. 어떻게 전달했느냐?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2일 해당 의혹을 제기한 장 변호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에 제기된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들의 추후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그 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알이군요. 네. 그 알이군요. 더 알이군요. 네. 근데 지금 가장 피하고 싶은 동물이만 붙여주고 있네요. 왜요? 이거를 동물이 왜?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왜냐면 SBS 언론노조 SBS 본부가 그 성명을 내기 전까지는 이렇게 가볍게 웃으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노예 요통론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언론노조 SBS 본부 SBS 노조에서 이상한 성명을 내놓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아니, 난 이놈들이 이거 미친놈인가 지금. 일단 뉴스 설명부터 해주세요. 어떤 얘기가 나온 건지. SBS 언론노조가 얘기를 한 거죠? 자, 봉우리 부탁합니다. 네, 일단 어제 일어난 일은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화기애애하게 일이 잘 돌아갔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는데 제기한 그날 뻥이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권 내내 그게 이제 수사가 잘 안 되고 편지 위조된 것도 묻어버리고 하는 바람에 최근에야 이게 확정 판결이 나왔죠. 장영하 씨가 징역 2년에 뭐 집행유예 3년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폭 연루설이 가짜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대법원에서. 그런데 이거를 연원을 따지고 올라가면은 201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놈의 국제 마피아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서 사실 언론이 먼저 2018년에 보도를 했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때문에 근거도 없는 그 보도 때문에 내가 심지어는 뭐 살인자 뒤를 봐주는 사람이 돼 있더라. 맞아요. 너무너무 그때 힘들었다. 당시에 엄청 힘들어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확정 판결까지 나왔는데 그알 PD님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 후에 후속 보도도 하나도 안 하던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진솔하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뭐 많은 걸 원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대통령으로서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좀 있다가 SBS에서 보도 자료를 내고 사과를 했습니다. 뭐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민동기 기자님이 또 풀어주시겠지만 SBS 말고도 2022년 조폭 연루설을 보도했던 언론사들이 지금 추후 보도라는 걸 엄청 내고 있어요. 이건 사실 근데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공지 보도에 불과하거든요. 성찰이나 어떤 반성이나 뭐 사과를 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도를 했는데 그 사건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이 정도인 거지. 판결만 고지하는 수준의 보도예요. 근데 SBS가 어제 보도 자료를 내고 사과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 내용도 사실 추후 보도 형식하고 좀 가깝긴 가까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과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근거 없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렇죠. 사과의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훈훈하게 잘 마무리가 되나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SBS 노조에서 대통령은
언론을 압박하지 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SBS 노조의 논평을 보니까 입장문을 보니까 네.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장영하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게 아니다. 그거 그것보다 누가 모릅니까? 네, 그걸 누가 몰라요? 몰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라서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비판하는 거냐고. 근데 3년 전에 파타야 그 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재판 기록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드러났고 그걸 확인해서 보도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미 다른 언론들도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다 쪽에서는 이걸 공론화하고 검증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장영하의 주장과는 시기도 내용도 전혀 무관하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은 방영이 되고 난 이후에 네. 미디어오늘에서도 비판적으로 좀 기사를 냈었고요. 맞아요. 네, 네. 네. 방송이 되고 난 직후부터 논란이 제기됐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렇죠. 근거가 너무 불명확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그것이 알고 싶다 요 지금 저 언론노조 SBS 본부 관계자들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해놨는지 아니 그 100번 양보 안 해. 그렇죠. 네. 자기네들은 그러면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프로그램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야? SBS 노조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거든. 야 이게 나는 이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큰별 PD라는 사람이네요. 당시 그 맞아요. PD가. 예. 네. 지금은 이분이 뭐 꽃고물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고 또 시내 21에서 인터뷰한 것도 보니까 뭐 아름다운 것에 집중하고 싶다. 고래와 나라는 다큐멘터리도 만들었대요. 그러면 저는 일단 사과했을 때부터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말이죠. 그냥 SBS가 사과로 퉁칠 게 아니잖아요. 가령 내가 대한뉴스에서 헛소리를 했다 칩시다. 매일매일 헛소리 하지만 내가 대한뉴스에선가 뭐 다른 이 방송에서 내가 그냥 용서받을 수 없는 쌉소리를 했다 칩시다. 그럼 그 팟빵이 사과하면 끝날 일이에요? 내가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만든 PD가? 사람이 직접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제대로 된 사과지. 그냥 팟빵이 쓱 나와가지고 제가 팟빵 대표인데요. 사과드립니다. 아 저희가 방송을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기어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당시 PD, 당시 뭐 나 솔직히 진행했던 김상중 배우 같은 경우에는 뭐 대본을 읽었을 뿐일 테니까. 그리고 나는 이거 방송에 관련해서 과연 PD 혼자 만들었을까 이걸? 상부 보고도 안 하고? 아니 다 결정을 그럴 리가 없잖아. 그 프로그램이 나가는 순간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네. 이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보내면서 네. 위에 보고도 안 하고 어떻게 말도 안 되죠. 내보내니까 이거 말도 다 안 되는 거죠. 내용 다 미리 봤을 거고 다 인다 그럼요. 나와서 방송한 걸 거예요. 네. 그럼 그쪽 지휘란에 있던 사람도 싹 나와서 사과를 해야죠. 아니 근데 저는 사과도 사과고 사과 이제 누가 빠진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어제 SBS 그 사과문도 빠진 게 너무 많아요. 사과를 했다고는 이제 다 달아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네. 이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대통령이 말한 거는 추후 보도였는데 이제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추후 보도를 순순히 할지 한다면 내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X에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빠진 게 너무 많은 게 일단 허위 확정을 뭐 명확하게 뭐 못 박는다거나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보인다는 수준 뭐 원보도 문제나 관련된 거. 그러니까 사과문 형식을 해버리니까 추후 보도에 갖춰야 될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청자가 받았던 제가 예전 거를 찾아서 보고 그것을 또 재가공해서 만든 여러 유튜버들 그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봤는데 어떤 식으로 시청자들 머릿속에 이미지로 남아있는가. 저는 그것도 시청자가 받게 된 인상에 대해서도 저는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편이고 그래서 그 인식을 교정하는 문장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냥 사건 경과 그리고 그런 죄송합니다. 요 사과가 들어간 게 저게 정말 충분한가. 그리고 한 8일도 아니요. 8개월도 아니고 8년입니다. 8년이에요, 무려 자그마치 8년. 이거 사람이 얼마나 말라 죽을 긴 시간입니까? 고작 그것조차도 저는 마음에 안 든 상황이었는데 노조에서 그런 입장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어쩜 이렇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상중 씨 이 탓이란 얘기가 아니고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것이 알고 싶다고 원래 그렇게 편집을 하잖아. 원래 그렇게 하죠. 기법을 어떻게 하냐면 막 이제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마피아가. 그런데 이 무슨
재판문이 하여튼 뭐 거기에 딱 나와. 그 상대 변호인단 이름이 쫙 나오잖아. 자, 김성중 씨가 막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는 뭐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변호인 거기를 또 클로즈업을 딱 해. 네. 여기에 나온 이름은 이재명 하고 이재명을 또 이렇게 다른 거는 페이드아웃 형식으로 그렇죠. 강조 표시를 딱 해. 이게 그런 기법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 그때 당시 프로그램을 보면은 정말 완전히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만들면서 그냥 기승전결을 진행하고 결론까지 끝내버렸어. 예. 더 이상 이제 이걸 의심하는 놈은 바보다 싶을 정도로 결론을 내고 끝냈단 말이야. 예. 진짜 이건 보도가 아니야. 진짜 기본적으로. 악질이에요. 왜냐면 결론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짜맞추니까 그렇게 억지를 쓰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론을 누가 그것을 요구하고 만들었는가를 따지면 들여다볼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것도 지금 그 사과도 지금 안 되는데 부족한데 네. 노조가 그렇게 많은데? 와, 미친놈. 아니 그러니까 SBS 노조에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지금 뭐 이렇게 좀 자성하는 걸 하면서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콕 찍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랬다면 나는 그것도 동의 안 합니다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 근데 SBS 노조의 지금 이 논평의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 1도 없다는 거야. 아무 잘못도 없다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 길들이기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나는 너무 궁금한 게 SBS는 저기 뭐지? 윤석열이 MBC 때릴 때 윤석열은 왜 언론 길들이게 하냐고 얘기한 적 있나요? 그때는 뭐 모든 언론이 침묵했기 때문에 다 주도하리 닥치고 있지 않았나 니들? 그때 진짜 뭐 거의 한겨레 정도만 좀 기사 내주고 한겨레 경향. 네, 그 정도만 기사 내주고 다 침묵했죠. 그거는 언론 길들이라고 전혀 느끼지를 못했나 봐. 네, 저 노조가 저런 모습 보이는 게 저는 저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아직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설마 이런 거를 다루는 데가 있나 싶어서 어제 좀 돌아봤어요. TV조선에 어제자로 그 류병수의 강펀치 막 이런 데서도 아직 뭐예요? 저만 모니터링하는 거 있어요. 예. 유튜브 채널이에요? 예. 조선일보에. 아직도 이게 솔직히 다가 아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누구랑 얘기를 하냐? 이준석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진짜? 그러면서 이거는 이재명의 뒤끝이죠. 뭐 이렇게까지 합니까? 뭐 근육 자랑합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준석이요? 예. 네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지구 멸망까지 진짜 없어요. 열받을 것 같은데요, 진짜 띵글님. 대박이다 이거는. 아니 야, 넌 경기도지사도 안 돼. 무슨 대권을 얘기하고 앉았어. 아니야, 진짜. 그리고 또 펜앤드 마이크라고요. 또 갔더니 오야가 또 이준석이고 그 밑에 이기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와가지고 제가 성남에 있을 때 잘 아는데 그게 그 무죄라고 그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게 다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언론들이 설설 긴다는 식으로 펜앤드 마이크에서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7일에 나온 그런 펜앤드 마이크 영상입니다. 이 2021년 대선 때가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이때 이제 거의 이재명 당시 후보가 상대 후보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후보를 이제 따라잡는 그 분위기를 탔는데 상승세를 탔는데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를 했고요. 요거 관련해서 최근에 법원에서 대법원에서죠.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확정을 지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을 지었고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진솔한 한마디의 사과를 듣고 싶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추후 보도로 요청하면서요. 요거 관련해서 두 분 의견 어떠신지. 예,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일단은 대단히 많은 가짜 뉴스들이 뭐 대선 과정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기 이전에 대선을 치르기 이전에 뭐 경기도지사일 때나 성남시장일 때부터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휩싸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중에 하나가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최종 유죄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짜뉴스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달렸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단적인 예시가 하나 나온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제 이런 부분에 국민들이 휘둘리지 않고 제발 일 잘하는 대통령 좀 가만히 내두시라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어쨌든 지금 이 가짜 뉴스라는 것이 단순히 일반 유권자들 내지는 정치인들 사이에서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학생들까지도 굉장히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과거에 있었던 가짜 뉴스가 퍼지는 속도와는 전반적으로 대단히 속도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SNS가 너무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정보의 공유 속도가 국경을 막론하고 굉장히 빨리 퍼지고 있는 시대에 이런 가짜 뉴스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 잘하고 있는 대통령을 상대로 퍼뜨린다는 것은 국가적인 망신으로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발 이런 일은 좀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심심한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어제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공식 입장을 냈고, 이 관련해서 이제 사실을 방송한 바 있는데, 미안하다, 사과드린다, 이런 내용으로 입장을 냈고요. SBS도 관련해서 사과드린다,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8년 만이고요. 당시 방송은 거의 1시간급이었다면 이렇게 글 하나 내고 끝내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보겠습니까? 예. 그 사과문도 시작에 알려드립니다였어요. 사과드립니다가 아니고 나중에 가서 사과드립니다는 내용이 나오지 시작은 알려드립니다라고. 아, 그랬군요. 네, 그거 보면서 이거는 뭐지? 반성문이나 사과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약간 마지막에 사과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물론 글이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라는 거를 온전히 오롯이 느끼기는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8년 만에 사과를 하는데도 이 정도밖에 못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이 글쎄요 언론은 본인들은 권력 감시, 권력 견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혹 제기나 이런 것들 할 수 있죠. 언론에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있죠. 근데 막중한 책임감에는 반드시 그 뒤에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의 제기를 했던 거,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을 경우, 아닐 경우 그거에 대해서는 진솔한 사과를 하고 그래야 그 언론의 신뢰가 실추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했잖아요. 사과 요구를 할 때까지 안 했고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끝까지 지켜보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마지못해 사과하는 느낌. 그때서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언론에서의 기능을 할 수는 있는데 이미 선거엔 반영이 됐어요. 2022년 대선엔 반영이 됐고 그 당시 0.7% 조금 넘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결정됐고 이 보도 때문에 뒤집혔다 아니다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쏟아졌던 수많은 기사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는 것,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밝혀졌다고 해서 선거 결과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네거티브라고 하는 그런 전략들은 사실 기원전부터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거 같은 아테네 시대의 선거를 할 때도 네거티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된 전략입니다. 왜 수천 년 동안 되느냐? 그게 가장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전략이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처벌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거 1시간 동안 방송하고 그 파급 효과는 알 수 없을 만큼 사실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얼마만큼이다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이거 딸랑 이렇게 한 줄 1분 이렇게 해도 되는가? 사실 이 방송이 갖고 있는 힘은 어마어마한데 사실 지면 언론들도 뉴스들도 이게 지면 신문들도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한 정정 보도할 때 사실 동일 분량 동일 지면 이거 지금 원래 추진하는데 이것도 잘 안 되거든요. 뭔가 막 의혹이라고 하고 일면에 잔뜩 내놓고 그리고 정정 보도할 때는 막 안 보이는 데다가 작게 내놓고 구석에 아주 미안 조그맣게. 약간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한 만큼의 파급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게 지금 그럼에도 그것도 통과 안 돼요. 지면도 통과 안 되는데 더 큰 언론에 대해서는 이건 또 얼마나 더 싸워야 되는 건가.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 동일 분량 동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게 지금 아직 차근차근 가고 있는 단계니까 그렇게까지 말씀 못 하시고 그냥 진솔한 한마디 듣고 싶다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과였어요. 아니 이 SBS 사과문에 처음에 지금 지웠대요. 근데 처음에 해시태그를 붙였는데 의혹 대통령 이재명 살인 변호인 이렇게만 붙였어요. 이건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해시태그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이 단어를 검색했을 때 사실 연관 검색어처럼 이제 게시물이 뜨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살인, 이것도 진짜 변호인 이런 거 썼을 때 이 사건들이 계속 떠 있는다는 이야기인데 이렇다는 거는
이 아무리 국민들이 이게 사실이 아님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해도 연상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일부러 그랬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그렇다는 거는 물론 일부러 그랬지 않았을 거라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서도 여기에 나왔던 이 해명 내지는 사과를 하는 태도를 보면 국민들이 일부러 하지 않았다라는 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예.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도 예전에 어떤 기사, 저에 대한 기사로 인해서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출석은 하진 않았지만 저와 대학생위원회 관련된 기사였거든요. 예. 근데 그 내용에서 대단히 억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기사였는데 기사 맨 밑에, 그러니까 맨 밑에 스크롤을 다 내려야만 볼 수 있는 곳에 정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사는 제목을 많이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만, 근데 기사를 다 내렸을 때 맨 밑에 조그맣게 그거를 해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놀리는 건가? 진짜 이걸로 해소가 된다고 느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어쨌든 단순히 언론이 가지고 있는 악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떠나서 현행법이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언론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제 언론 개혁을 통한 이런 억울한 잘못된 보도들이 있었을 때는 예. 이에 대한 뭐 언론사를 그걸로 공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언론이 실수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고쳐서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의 입법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 보도는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뭐 사과문 하나 올리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아마 본인들은 이번에 우리가 뭐 사과보다나 이런 것들을 뭐 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게 쏟아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버티려고 그건 하는 것 진짜 같아요.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언론이 보통 우리가 3부요인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입법, 행정, 사법이 근데 사실 4부로 봐야 된다, 권력은. 그래서 하나의 그 네 언론까지? 번째는 언론을 봐야 된다. 언론이 갖고 있는 권력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그 언론에서 맨날 뭐라고 합니까? 정치권 향해서 책임감정 가져라, 책임 정치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책임 언론은 안 합니까? 언론도 책임감을 갖고 뭔가 보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언론이 이 대한 언론, 뭐 유튜브로 이렇게 SNS나 이런 데 좀 확장이 되면서 점점 책임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레거시 미디어들은 더 본인들이 대한 언론과의 차별성을 추구하려면 본인들의 책임감을 더 높게 가지면 국민들이 알아서 유튜브 언론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레거시 미디어들 갖고 있는 책임감 이런 게 크구나라고 느낄 텐데 예. 오히려 본인들이 더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언론사가 대처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될 경우 사실 레거시 미디어가 갖고 있는 장점, 신뢰가 높고 더 많은 국민들이 또 쉽게, 그러니까 특히나 어르신들이 또 쉽게 접할 수 있고 이런 메리트들을 이들이 예. 과연 누릴 자격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개혁이라는 거는 너무 조심스러운 게, 그렇다고 입법 권력과 이 정치 권력이 이 언론에 대해서 막 규제하고 하는 거, 전 너무 또 많이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정치권이 이걸 규제 안 하기 위해서는 언론 스스로 자정적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보여줘야죠. 예. 아니, 근데 사실 이제 국민들은 또 대다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언론이 좀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보니까 전국 언론노동조합 SBS 본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사과를 요청하는 글을 올리자 권력 감시는 테러가 아니다.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 이걸 언론 길들이기라고 프레임을 또 씌우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도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테러 수준의 무언가를 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대선 결과가 대단히 뒤바뀌었고, 어찌 보면은 뭐 이 사안 하나만 가지고 대선 결과가 정해졌다라고 보는 건 억측일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어쨌든 이 사안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대선 결과가 나왔고 윤석열 정부라는 괴물 같은 정권이 탄생했고, 이재명 대통령 개인으로만 봐도 사실 금전적 손해, 뭐 아니면 명예상 손해 이런 것들이 예. 얼마나입니까? 아니, 이거는 국가적 손해까지 그렇죠. 갔죠. 국가적 손해까지 그때 가는 당선된 거죠. 그 사람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권력 감시는 테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건 권력의 감시가 아니라 테러 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걸 테러처럼 보는 겁니다. 예. 적어도 현행법이 말씀을 드렸던 대로 모든 언론사가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어쨌든 잘못한 언론사가 있다면, 그런 일로 인해서 피해본 정치인이든 뭐 유명인이든 아니면 민간인이든 누가 있다면 적어도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완벽은 아니더라도 최대한의 회복을 할 수 있을 만큼 지원을 하는 거, 아니면 그런 법제도를 만들어 놓는 거, 완벽하게 해명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언론사가 책임을 인정하게끔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저는 이에 대해서 정말 궁금증이 너무 크고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확인
없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마음껏 해내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언론 개혁을 통해서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레거시 언론의 일이었다면 최근에 이제 유튜브 상에 시사 언론을 표방하는 시사 방송들에서 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약간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